하지만 하지정맥류라는 질병이 환자분들에게는 말 못할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CS 부산 수경외과 원장 김백균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하지정맥류와 우울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울증과 하지정맥류는 뜻밖의 주제인데요. 무척 궁금합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아프면 대부분 우울한 기분이 들기 마련이지만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고 지속되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우울한 기분이 드는 정도를 넘어서 약물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까지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정맥류의 경우는 어떨까요? 하지정맥류는 만성질환으로서 점점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피부 밑에 숨어있는 정맥에서 역류만 있어도 증상이 생긴다고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하지정맥류를 피부에 난 큰 점이나 사마귀처럼 미용적인 문제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정맥류 증상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고 겉으로 보이는 양상과 증상의 심한 정도와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엄청나게 튀어나와 있는데도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초음파상 역류만 있어도 시리고 무겁고 진하고 저린 증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새벽에 쥐가 많이 나서 깰 때마다 고통스럽고 잠자기가 두렵다는 분들도 계시고 종아리와 발바닥이 시려서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주무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 없는 가려움증으로 피부과에 수년을 다녀도 잘 낫지 않는 환자분들도 계시고 화지궤양이 생겨서 진물이 마르지 않아 매일 거즈로 드레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자신이 직접 겪어보기 전에는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환자분들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어서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지정맥류가 정신 건강에 얼마만큼의 해를 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만의 한 연구에서 하지정맥류를 가진 환자의 정신 건강을 조사해 보니 생각보다 심각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하지정맥류 환자 만여 명과 대조군 4만여 명을 조사해서 우울장애를 발생률을 조사하였는데요. 정맥류 환자군에서 대조군보다 1.46배 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하지궤양 환자의 경우에는 2.16배 우울장애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하지궤양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만성 통증과 잦은 재발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는 사례가 일반인들보다 많다고 합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하지궤양 환자분들의 경우를 보면 통증으로 힘들고 이번에는 잘 나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또 재발하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보여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치료가 다 끝나고 외래에 오셨을 때 어두웠던 얼굴에 환한 미소가 생기고 여유가 넘치는 것을 보면 하지정맥류가 알게 모르게 환자분들의 정신 건강을 심하게 해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하지궤양 환자뿐만 아니라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의 치료할 때를 보면 간혹 우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긴 세월 동안 알게 모르게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래도 하지정맥류가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 아니다 보니 참으시거나 경제적인 이유로라도 치료를 미루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정맥류 치료에 대해 아직도 못마땅해 하시거나 필요 없는 치료라 생각하시는 보호자분, 의료인들, 관계자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정맥류라는 질병이 환자분들에게는 말 못할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소홀히 생각했던 하지정맥류 환자분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